금융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올해 3월 초에 있었던 일부 은행들의 위기가 있었죠. 실리콘밸리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등의 은행 위기가 있었고요. 이것을 2008년의 금융 위기에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는 FDIC, 즉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에 가서 찾아볼 수가 있는 차트인데요. 먼저 이 녹색 차트가 있고 이렇게 빨간색 차트가 있는데요. 녹색 차트는 그 금융위기 또는 은행위기가 발생했을 때 문제된 은행의 자산 총 규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은행에 문제됐던 은행은 3개였죠. 자산 총액은 5,485억, 5천 거의 500억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8년 당시 은행 위기를 보면요. 그때는 전체 자산 총액은 3,700, 한 40억 정도 됐어요. 지금보다 한 5,500억보다는 1,800억 정도 굉장히 더 작은 규모죠. 그리고 2008년 당시에만 문제가 됐던 은행의 개수는 25개. 그리고 2009년에는 140개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이번 2023년의 은행 위기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2008년보다 더 큰 규모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과연 그런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많이 나오는 그런 차트죠. 그래서 아까 그거를 현재하고 과거 2008년하고 2023년을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시그니처 뱅크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요 금액이 거의 이때랑 비슷하죠. 3개짜리 2008년 당시에 그 3개 은행인데요. 그때는 워싱턴 뮤추얼 뱅크라는 것이 요때 그 파산을 했었는데요. 요 앞에 그림을 좀 더 자세히 2008년과 2023년으로 나눠서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그 당시의 금액으로만 비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벌써 15년 전이죠. 지금의 100달러하고 15년 전에 100달러하고는 가치가 다르죠. 그건 바로 물가 상승 때문에 생기죠. 그래서 먼저 보정을 해줘야 될 게 물가로 당연히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나 보니까요. 대략 2007년 말을 100으로 여기를 100으로 뒀으면은 지금은 한 144.5, 즉 물가가 44.5%가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140억 달러에 144억 달러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이거는 과거에는 100억 달러인 거고, 또 거꾸로 얘기해서 과거에 100억 달러다. 그럼 지금 거의 그거 2분의 1이 더 많은 그 정도 자산 규모가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단순한 인플레이션만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2008년하고 2023년의 제도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보통 2008년을 그림자 금융 또는 그림자 은행 또는 섀도우 뱅크 이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제도들, 레포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걸 많이 이용해서 증권화해서 ABCP, CLO 등등등등 아주 복잡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게 다 사실 그림자 금융에 관련됐던 거죠. 그리고 2023년 이번에 있었던 은행의 위기는 전통적 은행이었어요. 다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든지 다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전통적 은행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전통적 은행은 누가 관리하느냐? 바로 FDIC가 관리합니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 은행이라는 거는 2008년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회나 또 정치가들 그다음에 또 많은 행정 관료들이 그림자 은행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잘 규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법들이 통과되면서 투자은행은 일반 예금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규제들이 들어오게 됐었죠.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림자 은행은 FDIC, 즉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바깥에 존재했던 은행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가서
개입을 했느냐? 그때는 연준이 가서 개입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FDIC에서만, 즉 예금보험공사에서만 관리한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2008년에 사실 그냥 보통 전통적 은행만 문제 생긴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투자은행 또는 그림자은행, 여기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었죠. 그러면 이 FDIC, 즉 예금보험공사 데이터에는 2008년에 있었던 그림자은행에 관련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그림자은행은 그 당시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 생각나시죠? 베어스턴스, 또 아주 많이 우리 귀에 익숙한 리만 브라더스, 그 다음에 AIG, 이런 은행들이, 투자은행들이 문제가 생기자 FDIC는 사실 할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었고요. 좀 다른 형태의 그림자은행 또는 투자은행이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누가 나섰냐? 2008년에는 우리 뭐 다 알고 있었죠. 연준이 이 위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위기가 생기고 이것들을 뭐 인수하고 연준이 가서 또 개입하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은행들의 자산 규모는 얼마였냐? 베어스턴스는 2008년 달러 가격으로 3,95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거 44.5% 올랐으니까요. 그럼 2023년 달러로는 5,710억입니다. 리만 브라더스 6,390억이었는데요. 현재는 거의 8,860억인가 9천억 달러, 1조 달러에 가까운 거였죠. 그 다음에 AIG 이거 1조 달러에 가까운 1조를 살짝 넘는 그 정도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있었던 5,500~600달러에 해당하는 2023년에 새 은행의 자산 규모를 훨씬 뛰어넘죠. 그래서 그걸 다 해봐보니까요, 그 당시 자산 규모가 얼마였냐면은 문제가 된 은행과 전통적인 은행과 그 다음에 투자은행 또는 그림자 금융의 위기 전체 문제가 됐던 거에 자산 규모는 8.75조 달러였습니다. 이번에는 얼마였냐? 0.55조 달러니까 5,500달러죠. 대략 6%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거를 그림을 하면 그걸 감안해서, 즉 FDIC만 본 것이 아니라 연준이 개입한 것까지 다 보면은요, FDIC가 개입한 건 이렇게 회색으로 나타냈고요. 그 당시 FDIC가 개입한 거 회색으로 나타냈고요. 연준이 개입한 거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실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번 은행 위기를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은행 위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2003년 3월 한 10일경이죠. 그때 은행 위기들이 본격화되자 연준이 했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요. 연준이 유동성을 빌려주는 거죠. 대출을 해주는 거죠. 대출을 해줄 때 연준이 대출해 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전통적으로 재할인 창구라는 게 있었는데요. 재할인 창구가 있고, 이번에 새로 만든 게 뭐냐면은 BTFP 해서 재할인 창구하고 근본적으로 성격은 같은데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점점점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마 잘 몰랐다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조건이 좋고 남들도 하는 거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이건 현재 1,000억 달러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많이 늘어난 거죠. 브리지 뱅크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연준이 그 파산한 은행들을 누군가 팔기 위해서 새로 그 은행을 인수하고 여기에 그 이제 돈을 빌려주는 그런 그런 은행을 브리지 뱅크라고 하는데요. 그 브리지 뱅크에 돈을 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출이 있고요. 그 파란색을 했고, 그다음에 재할인 창구는 처음에 많이 썼는데 거의 없죠. 보면은요, 빨간색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피마 리퍼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은행 위기가 생기자 외국 은행도 문제가 생겼었죠. 대표적인 은행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었었는데요. 처음에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여기도 다 문제가 여기는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규모는 처음에 한 4,800억 달러 정도까지 연준이 유동성을 지원했다가 지금은 현재 대략 한 2,800억 달러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4,000억 달러에서 한 1,200
1200억 달러 정도 줄어져 있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앞으로 또 이렇게 더 확 늘어날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3월 초의 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 은행 위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2024년의 은행 위기의 크기를 단순 비교해서 2008년의 은행 위기하고 전통적 은행 위기와 단순 비교해서 하면 안 되고 그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은 FDIC 데이터만 보니까 2008년의 금융위기에서는 오히려 2023년의 은행 위기보다 더 작아 보이지만 물가 고려하고 그 다음에 또 전통적 은행뿐만 아니라 그림자 금융, 투자은행의 문제까지 다 고려해 보면은 2008년과 2023년 올해의 은행 위기는 전혀 비교할 정도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은행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